감사합니다. 유선아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예쁘네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제가 호일러의 법칙, 호일러의 ABC 법칙 알고 계시죠, 다들? 그 호일러의 ABC 법칙을 유선화 사업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복제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시원한가요? 네, 겨울이라서 좀 시원한 사진을 넣어놨어요. 우선 호일러의 법칙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은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호일러 교수가 미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잠재 고객이 전문가와 같이 만나면 효율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리고 높은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면 친밀감과 설득력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제3자의 객관적인 말로 인식되면서 설득력이 더 높아진다는 게 호일러의 법칙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호일러의 법칙 ABC가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어드바이서로 스폰서, B는 브릿지로 본인, C는 뭐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커스텀이라고 해서 초대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 ABC의 관계는 이런 식입니다. 스폰서와 본인, 그리고 본인과 스폰서의 서로가 예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은 오면서 스폰서를 충분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둘은 충분한 신뢰를 쌓아야만 이 호일러의 ABC 세 개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도 역할이 있을 거고 태도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역할과 어떤 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A는 C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B를 통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나한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쵸?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나가서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B한테 그 상세한 내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C에게 C가 제일 궁금해할 만한 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에 대해서 B가 좀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좋죠. 이런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줄 때. 그리고 A는 전달받은 정보에 대해서 조금 해박한 지식을 겸비해야 돼요. 그리고 복장, 말투, 자세, 태도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매너 있게.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슈리닝을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갔는데 하면서 집에서 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옛날 생각나면 안 되겠죠. 다리 떨면서 그래서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런 모든 거를 다 조금 매너 있게, 예의 있게. 왜냐?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전문가니까 좀 예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업 설명 시 검증된 자료를 제시해서 상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 그냥 아무런 자료도 없이 말로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믿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그거를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A의 역할과 태도가 끝났어요. 하나 더 있네요. 보면은 A가 C를 만날 때 그 C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C가 뭐 건강 아니면은 무슨 질병 아니면은 무슨 약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엑스의 루테인이나 뭐 제아잔틴 같은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듣는 분인데 거기서 막 저희 비전엑스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갔고 베타카로틴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A의 역할과 태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B 또한 역할과 태도가 있잖아요. B의 역할과 태도는 좀 많습니다. 왜? 브릿지 역할을 하니까. 어떤 게 있냐? 1번 B는 A와 C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B는 C의 고객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A한테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3번 B는 C에게 A에 대한 프로모션을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 스폰서야 이게 아니고 그 스폰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스폰서가 너를 만나러 올 때 어떻게 시간을 내서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프로모션을 해주면 그 C에 대한 마음이 좀 틀려지겠죠? 네 번째는 B는 C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A가 있는 곳에 장소로 초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월요일날 11시에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C가 안 나왔어. 이러면은 황당하죠.
그러니까 B는 C가 그 장소로, 미팅할 수 있는 장소로 분명히 모시고 와서 초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B는 A가 설명 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A가 막 설명하고 있는데 B가 아유 스포츠는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B는 C보다 더 집중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C가 듣는 거지만 B는 옆에서 더욱더 A를 바라보면서 충분히 집중을 해야지 C가 B를 보는 입장, A를 보는 입장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절대 졸아서는 안 돼요. 이석이라는 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가버리는 거.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왔는데 선생님 잠시만요. 여보세요 하고 나가서도 안 돼요. 알았죠? 자, 여덟 번째는 B는 A가 설명할 때 긍정적인 제스처와 내용을 필기한다. 가장 포인트인데요. 아까 집중한다고 하는 건 쳐다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를 받아 적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B는 A를 C와 수준이 맞는 스폰서를 선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 파트너가 누군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저를 소개한 것도 아니고 제 스폰서를 소개한 것도 아니고 스폰서를 갑자기 홀로 ABC를 사용해서 미팅을 잡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굉장히 놀라겠죠? 막 저분은 말이다 우리 유럽에스트의 수장이시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있어요? C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막 이거 뭐야? 이거 왜 나 끌려온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이 들잖아요. 무슨 소리냐? 그 C의 눈높이에 맞는 스폰서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소리예요. 알았죠? 그리고 열 번째는 B는 마무리 단계에서 열정과 성심을 다해서 C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거고, 10명 중 8명이 거절을 받는 현실인데 거절을 극복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무슨 소리냐? 내가 10명을 스폰서님과 홀로 ABC를 했어. 그런다고 10명이 다 사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1명이나 2명이 사인하는 건데 우리 스폰서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갖고 온 명단 중에 10명 중에 1명, 그러면 나는 모든 거에 10%가 성공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10명을 할 때는 그 중에 1명은 나한테 무조건 사인을 하겠다. 이런 확률 싸움이니까 그런 확률을 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물건을 파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C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너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조금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미팅 전에 초대자에 대한 프로필을 스폰서한테 전달하고, 초대자에게 스폰서의 사전 프로모션을 조금 해야 되고, 스폰서만에 끼어들지 않고 핸드폰 전원을 꺼놓고 초대자가 집중할 수 있게 자리를 잘 배정시키고, 스폰서의 말을 좀 메모하고 마무리 멘트, 클로징,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산화 사업에 이제 호일러의 법칙을 접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 스폰서와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누가? B,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되겠냐? A가 쉽습니다. 두 달간 A의 스킬을 그냥 B한테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현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분이 B예요. 시작 전 B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무턱대고 B한테 홀러의 ABC, 명단 내놔, 이게 아니고요. B가 분명히 준비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회사의 공신력, 제품에 대한 정보, 보상 플랜을 이해하면 돼요. 뭐 외우고 공부할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될 만큼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B가 이해를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실무적인 거, 등록, 제품의 주문, 본사 전화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위로 있는 업라인 스폰서들의 연락처를 주고,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연락 안 되면 내 위에 업라인 스폰서한테 연락을 하라고 연락처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B도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하죠. 그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단 작성을 해오라고 합니다. 30년 정도 명단을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나를 중심으로 반경 2km 내에 있는 사람을 적으라고 합니다. 왜? 내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을 리크루팅 하겠다고 해. 그러면 홀로에 ABC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스폰서를 데리고 부산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폰서는 하루의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까 10명 중에 사인 나오면 1명이면 감사한데 사인 안 나오면 9명이면은 두 분의 시간을 다 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경 2km 밑에 안에 2km 내에 있는 리던, 그러니까 사장님, 아니 고객님을 고객님을 찾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명 명단을 적는데 기한이면 나이, 성별, 직업, 수입 정도에 대해서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을 좀 찾는 게 유리하냐? 요거는 30대 중반, 40대 중반 요 사이에 있으신 분들, 왜냐면 조금 더 열정적으로 뛸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 기왕이면 차가 있으면 좋아요. 내가 차가 없으면 그분 탓하고 얼마든지 이동하면서 미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B가 준비가 끝나면은 A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하냐? B의 명단을 분석해야 돼요. 리크루팅할 B의 명단의 대상을 파악하고 그분과 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달 내에 B가 본인이 먹고 쓰는 비용을 벌어들여야 됩니다. 얼마죠?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4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에 대한 결단을 시킵니다. B가 준비가 다 됐어요. 명단도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너가 정말 본인이 먹고 쓸 만큼을 벌고 싶냐? 오케이. 벌고 싶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업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냐? B의 역할을 보면은 프로모션을 먼저 합니다. 누구한테? C한테. A에 대한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B는 배우는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왜 B가 배우는 자세로 있어야 되냐? B가 평생 B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A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B는 항상 배우는 입장이 되고요. 세 번째, 마무리 사인을 받는 건 B의 역할입니다. 스폰서가 만났다고 사인을 해주는 거 아니고 B가 확실하게 B의 역할로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면은 조그맣게 글씨가 나와서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C의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A는 한 10%, B는 80%, C는 10%. A는 왜 10%냐? C하고는 아무런 그런 신뢰관계는 없어요. 그쵸? 근데 충분한 전문가의 입장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를 충분한 그 정보 전달을 하는 거지 그를 믿고 사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하는 거고 C는 왜 또 10%냐?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왔으면은 이 미팅 시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괴롭겠죠. 근데 A에 대한 충분한 프로모션, B에 대한 신뢰를 갖고 여기 왔으면은 사인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거 10%예요. 그러면 마지막 80%의 B의 역할은 뭐냐? C하고의 충분한 신뢰를 쌓여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B가 자신의 확신과 결단을 보여주고 C한테 사인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나는 이 사업을 보고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하고 싶어. 근데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확신과 결단을 보여주면 그 친구가 사인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ABC의 역할 분담은 한 10%, 80%,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찍고 싶으세요? 자, 찍으세요. 넘길게요. 네, 그러면 이제 유산화 홀러의 법칙입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홀러의 법칙을 어떻게 활용되는지. 방법은 B한테 30명의 명단을 받고 제가 분석해서 15명에서 20명을 빠르게 미팅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약 20명의 미팅을 B는 A의 스킬을 정확하게 배우겠죠. 이런 식으로. A가 C와의 미팅을 통해서 B는 이 A의 스킬을 배우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15명, 20명이면은 4명에서 8명은 사인을 받을 겁니다. 왜? 2달 안에 저희가 4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4명에서 8명이 사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2달 안에 빠르게 이렇게 사인을 받아옵니다. 4명에서 8명 정도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남은 10건에서 15건이 남아있죠. B의 명단에는. 그러면 그 B의 명단에 남아있는 거를 이제는 A가 B가 잘 배웠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를 이렇게 바꿔서 본인이 C한테, 고객한테 내가 배웠던, 2달 동안 배웠던 스킬을 활용하고 A는 앉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명이 사인을 받을 때까지. 그래야 이 본인이 그거에 대한 에너지를 받을 테니까.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이 B가 충분히 A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으면 A는 B가 정확하게 복제됐다면 B는 이제 C를 복제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B는 C의 명단에 20건의 미팅을 통해서 C에게 스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B가 C에게, 그리고 새로운 고객이 홀러의 법칙을 통해서 2달 안에 빠르게 내가 복제시키고 A는 다음 복제를 위해서, B는 자기의 파트너를 복제시키기 위해서 계속 홀러의 ABC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파트너 중에. 어떤 문제면은 스폰서님
저는 사업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고요. 수당도 얼마 못 받았고요. 직급도 얼마 안 돼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계속 불만을 토해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들어줘요? 계속? 아니에요. 이렇게 하래요. B의 명단 중에 C를 빠르게 A로 올리래요. 이게 바로 뎁스빌딩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A와 C 이렇게 해가지고 C의 명단을 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합니다. B를 빼고 B는 그냥 그래 너 사업 열심히 하고 있어? 알았어. 너는 그냥 초대만 하고 소개만 해. 그리고 C를 빠르게 올려서 이렇게 C가 올라오고 A는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고객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뎁스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복제에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 유사나 사업은 절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반드시 파트너의 동기부여와 기타 행위를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타 행위와 동기부여를 시키는 곳이 어디냐? 교육입니다. 시스템, 석세스코어 또는 행사, 이렇게 1박 2일 행사 아니면 회사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 HTD나 어워드나 컨벤션 같은 것들 여기서 나의 파트너들의 동기부여와 그리고 그곳에서 배우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은 리크루팅의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본사는 여기 교육 시스템. 홈미팅 맞았습니다. 홈미팅이 바로 나의 팀을 가지고 내 집 반경 2km 내에 있는 사람을 집단으로 리크루팅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호일러의 ABC를 통해 가지고 유산화를 복제시키고 그 복제된 파트너들에게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교육과 행사와 회사에서 하는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파트너들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기타 행위를 진행할 때 그분들에게 홈미팅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리크루팅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게 바로 호일러의 ABC가 유산화와 접목되었을 때 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밤이라도 당장 스폰서님을 잡고 명단 30명과 함께 한번 호일러의 ABC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